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네, 휴가철이 바야흐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휴가철이 돌아와가지고, 날씨는 네, 많이 덥고 맞아요. 비가 많이 왔다가 맞아요. 또 쨍하고 해가 나서 더웠다가 그러니까요. 매미도 울고. 맞아요. 어, 주말에 청계산을 네, 가족들과 같이 올라왔는데, 네, 얼마나 더운지 땀이 네, 막 줄줄 나는 네.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더운데 왜 갔어요? 계곡에서 이제 발을 담그고 있으면 시원한데, 네, 습해가지고, 네. 습기가 너무 차 있으니까 이게 땀이 많이 사실 났어.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네. 습도가 너무 높은 게 불쾌지수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오늘 네, 그런데 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킨 건 아니잖아요. 오늘 구제역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급하게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켰어요. 그쵸? 저는 어. 저는 사실 구제혁 씨가 누군지 몰랐는데 음. 최근에 이제 음. 쯔양의 이제 피해 사태가 음. 전면에 떠오르면서 음. 뭐 구제혁 그다음에 요즘 카라큘라도 막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왔었고 카라큘라는 이미 뭐 영상 다 내리고 뭐 빤스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또 아니란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영상은 뭐 많은 영상들을 예, 내리고 예. 잠수를 탄 것 같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카라큘라는 음. 얘기하기를 음. 본인은 이제 뭐 쯔양으로부터 부정한 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이 없다. 음. 근데 어쨌든 자기의 불찰이 있었던 것 같다. 음. 죄송하다 은퇴하겠다. 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상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이 전반적인 걸 한번 음, 제가 음.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오타쿠에서 가장 멀잖아요.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 오타쿠 지금 기질 나는 좀 오덕이? 있는데 너 왜 나는 오덕이고 넌 일단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해한 뭐 거를 이상한 건 다 여러분들께 나야? 간략하게 정리해서 어. 말씀을 드리면 네. 조금 여러분들께서도 요 정도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이 드는데 너처럼 한번 생각이 말씀을 짧을까 봐? 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응. 텐션 좋다. 아이고. 어? 일단은 그 어디부터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응. 쯔양의 전 남친이 응. 뭐 모회사 대표가 네. 이제 쯔양을 뭐 응. 가스라이팅도 하고 응. 뭐 범죄도 저지르면서 응. 쯔양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뭐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가 다 착복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전 응. 남친이 자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 그래서 남친을 예전에 그 찌양 쪽에서 만나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어쨌든 뭐 사망했기 그 때문에 수사가 진행 공소권이 중에 없으므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한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이제 뭐 구제역이나 뭐 카라큘라 응. 측에서도 뭐 돈을 받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 뭐 최우석 변호사인가 응. 그분이 그럼 뭐 많이 쯔양이나 실명을 뭐 얘기했어요? 쯔양의 실명을 얘기했는데? 이미 되게 아, 많이 그래요? 공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최우석 변호사님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아, 그래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항변도 하고 많이 그러셔가지고 늦었네, 내가. 누가 어. 누가 말이 맞고 누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응. 근데 언론에 나와 있는 스토리만 대략적으로 구성을 해드리는 거야. 응. 그러면은 이제 쯔양의 전 남친과 쯔양 사이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가지고 응. 어떤 정보를 그 구체적인 정보가 변호사법 위반의 정보인지 응. 업무상 비밀인지 응.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응. 어쨌든 그거를 구제역한테 전달한 걸로 보여요. 어쨌든 어떤 정보를. 그래서 구제역이 그걸 가지고서 쯔양에게 가서 이거 너 퍼뜨린다? 아니면은 내가 리스크를 관리를 잘 해줄 테니까 뭐 금전을 줄 수 있겠니? 라고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구제역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됐구나. 그걸 가지고서 지금 현재 구제역 씨는 뭐 공갈, 뭐 협박이 따라올 수도 있겠죠. 어차피 공갈의 협박을 포함하는 거니까. 네. 그런 범죄로 음. 수사기관에서 빡세게 뭐 며칠 내지 몇 주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고 체포된 상태에서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장실질심사 신문 기일이고 얼마 그래서 전까지만 해도 뭐 그 과정에서 뭐 카라큘라도 같이 뭐 돈을 받고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카라큘라는 뭐 은퇴를 선언하고 뭐 영상을 내리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간에 정보를 전달했던 최우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 나는 뭐 변호사로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쯔양 측에서는 어젠가 그젠가 아마 최우석 변호사를 상대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랑 공갈죄로 고소를 했어요. 왜? 그 최우석 변호사님께서 또 그 언론에 그 노출된 공개된 그 영상이나 그 녹음 파일들을 보니까 뭐 방향제를 그 쯔양이
방송하는 거에 좀 이제 광고를 해달라, 홍보를 해달라라는 거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거 요구하는 과정에서 뭐 전 남친이 자살하는 유서를 봤는데 이걸 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 뭐 아, 이런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런 취지를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말이죠. 가장 최근에는 최우석 변호사가 그 공개한 뭐냐 그 전 남친의 유서가 있는데 네. 아. 그게 조작됐느냐 조작되지 않았느냐까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최우석 변호사님이 남자친구랑 되게 가까웠나 보네. 아니 뭐 그 남자친구분과 굉장히 친했고 뭐 찌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뭐 변호사로서 업무를 보면서 많은 걸 지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사실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상 지득한 비밀이나 이런 것들 타인에게 함부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최우석 변호사님이 업무상 알고 있던 찌양의 비밀을 구제혁이라는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구제혁이 그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단순히 또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게 어떻게 보면 또 최우석 변호사는 그 찌양 측의 변호인은 아니었고 뭐 전 남자친구 측의 뭐 변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찌양과의 관계에서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나 또 그런 또 쟁점도 의뢰인이 있어요. 아닌 거 아니냐? 의뢰인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우석 변호사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건에 관해서 뭔가 외부적으로 본인들만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해서 외부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는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는 있죠. 그렇죠. 되게 적절하지 않죠, 사실 이번 그런 부분은. 실제로 그게 맞다면 네네네. 사실 좀 경솔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공갈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향제 홍보를 부탁하면서 뭐 이렇게 내가 복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다. 뭐 하는 이렇게 운운한 거 행동들. 그래서 방향제를 홍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같고, 특히나 또 이제 최우석 변호사가 쯔양 측의 자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고 뭐 2천 몇백만 원의 돈까지 올해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쯔양의 자문 변호사기도 했구만요. 그런 것들도 공갈죄의 하나의 행위 양태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실마리가 풀리긴 하네, 사실관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구제혁 씨도 근데 구제혁은 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부적절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영장 실질심사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구제혁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쯔양 측에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문 계약을 맺고 그거로부터 이제 금전을 수령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쯔양 측에서는 그 계약서는 이제 그들이 협박하고 공갈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그런 정당성을 갖춰놓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거지. 나는 그런 거 너무 무섭다. 라는 취지죠. 어떻게 무서워? 아니 협박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쯔양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 자문 계약, 농약 계약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마치 실제로 협박 공갈을 해놓고 그게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성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제혁이 이렇게 영장실질심사까지 가고 그 과정에서 강도 높인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쯔양 본인뿐만 아니라 이거 구제혁과의 관계를 핸들링 했던 뭐 이사, 뭐 직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빡세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제혁의 행동 이런 사람들의 진술들로 공통점이 있는 행동들이 모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영장실질심사까지 가니까 최우석 변호사는 결국에 가서는 구제혁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쯔양 측에게 돈을 받을지 몰랐다. 5,500만 원인가 받을지 몰랐다. 나는 상상도 못했다. 그럼 그걸 왜 알려줬대 구제혁한테? 모르겠어요. 저도 뭐 실수인가? 최우석 변호사의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노림수가 있으니까 뭔가 알려줬다라는 게 언론의 대세인데 지금으로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공갈죄는 뭐 10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겠죠. 사기죄랑 똑같으니까. 공갈죄하고 최우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그건 좀 법정형은 약해요. 뭐 3년 이하인가 5년 이하인가. 그 정도의 이제
범죄 사실로 고소를 당한 것 같고 구제역도 뭐 공갈로 5,500인가? 그 구제역 씨는 지금 영장 이게 실질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고. 실질 심사를 하고 있는데 뭐 수원 쪽에 진행되고 있는 고사건 중에 여러 개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들이 함께 묶여서 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제가 본 것만 진행 중인 사건이 뭐 5개가 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아마 저녁쯤에 나오겠죠. 좀 있으면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10시 20분이니까 보통 10시 30분 이후에 진행되니까. 저 보통 오전 실질 심사는 10시 반에 시작하죠. 네, 뭐 구제역의 진술과 또 피해자 측의 진술이 다르고 있으니까 아마 영장 실질 심사는 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들고요. 사실은 진실은 이제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구제역 쪽에서는 그러겠죠.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이건 합의한 거고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내용으로 아마 주장할 텐데 이게 사실 피해자의 시각과 가해자의 시각이 다른 거잖아요. 시각이 다른 걸 수도 있고 자기도 협박이나 공갈인 줄 알면서 그게 아닌 것처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사실 5천만 원 정도의 사기 공갈이라고 한다면은 뭐 대단한 전과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보통 잘 체포하거나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일단은 사건과 관련해서 자살한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언론에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까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장 실질 심사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그래도 쯔양 측의 말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게 이게 사실 뭐 그런 얘기를 구제역 측에서 먼저 한 게 아니라 쯔양 측에서 오히려 먼저 했다면 당연히 그런 용역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작성될 수 있겠죠. 근데 원래 구제역이 모르고 있었는데 쯔양 측의 남자친구의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을 알고 내가 이걸 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아, 모르죠. 먼저 얘기했는지 뭐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아니 근데 이게 비밀이 누설돼 가지고 구제역이 안 거면 쯔양이 이거를 구제역이 미리 구제역한테 그래서 쯔양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일은 오픈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를 너무 극도로 싫어했던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했을 리는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구제역 쪽에서 먼저 접근해 가지고 내가 이거 안 터뜨리게 도와줄 테니까 5천만 원 달라 라고 이제 접근을 했지 않았을까. 각도가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가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공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그런 거라면 공갈은 아니죠. 정황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하는 거 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쯔양으로서는 심리적인 부담감 내지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낄 만한 워딩이 발견된 게 아닐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강도 높은 수사의 결과를 간단한 PPT로 작성해가지고 판사님께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원래 보통은 실질심사할 때 검찰이 직접 나오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최근에는 많이 나와요. 수사권이 조정된 직수하고 이후에 나서는 많이 나오죠. 할 일이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나와서 영장 실질 심사 진행하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기 횡령 배임 같은 5천만 원 공갈 5천만 원 얼마나 많아. 세상에 널린 게 5천만 원. 사실 5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영장을 치는 경우가 뭐 아주 흔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영장을 무조건 발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간에 관심이 많으니까라고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직수한 검사가 뛰어나올 거고 이제 판사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사실 이게 그 세간에 관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장까지 청구된 이유는 전과 관계가 구제역 씨가 전과가 모르지만 지금 재판이 여러 개라고 하는 걸 봐서는 전과 관계상 유죄가 확정된다면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는 게 아닐까.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영장까지 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동종전과가 있을 것이다. 동종전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게 여러 건이래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한번 오늘 영장 발부되는지 지켜보고 발부가 되든 발부가 되지 않든 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 최우석 변호사가 오픈한 그 망인의 그 유서랑 JTBC에서 오픈한 망인의 그 유서랑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뭔가가 지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누가 이제 위조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내용만 벽같다고 한다면은 변조라든가 뭐 수정 이 정도가 될 텐데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 엄청난 게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한번 나오면은 최우석 변호사님의 어떤 뭐 실수나 고의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JTBC나 언론에서 어떤 문제가 그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 JTBC에서는 유족들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유언장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부터 한번 세세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말씀을 다시 한번 촬영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